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엔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밀렸네요. 엔캠은 역시 밀렸고, 2차전지 애들 오늘 좀 이슈가 나오긴 했거든요. 2차전지 관련해갖고. 일단은 까다로운 조항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IRA 개정안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나와주고, 배터리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좀 얘기를 해주고, 나쁘지 않은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2차전지 시장이 조금 전환을 보여주거나 얘네들이 이제 가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엔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2차전지의 모든 종목들 보실 때에는 전반적으로 추세가 다 전환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형제들, 포스코 형제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엔캠 혼자 갑자기 이렇게 딱 튀어 올라왔다? 이걸 믿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것보다는 업황 전체가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하고 엔캠이 여기 있어서 내가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해도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차라리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 저는 일단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여기서 뭔가 이제 계속 지지를 보여줄 거야, 이중 바닥을 그리고 이렇게 반등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하고 들어갔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또 저점 깨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엔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뉴스가 1월, 4월 달 전액 시장이 48% 정도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요 공급사 1위부터 4위까지,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4개의 회사가 다 중국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전체 점유율의 87% 가깝게 차지하면서 중국의 이 전액 시장이 독보적인 우위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9.1%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1%, 근데 이게 엔캠 혼자만의 그 비중은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솔브레인도 있고 LG 것도 있고 엔캠도 있고 동아 일렉트로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지금 다 합쳐갖고 9.1%니 정말로 많이 잡아도 3%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3%가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요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중국이랑 이 대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렵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중국 쪽으로, 엔캠이 중국 쪽으로 진출하고, 중국의 이제 대기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전액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시장의 넘버원 기업들과 손잡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죠? 일단 고부가 가치라든지 아니면 전문화 전력을 가지고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량 싸움이 아예 안 되거든요. 가격 싸움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갖고 있지 못하는 최신 기술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은 값도 싸고 물량도 많은데 야 이거 기술력이 조금 부족해 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제 중국을 살짝 무시하거나 좀 낮게 보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특정 분야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좀 많이 발전한 부분도 많이 있다. 옛날의 중국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고객 맞춤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원하는 어떤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에 맞춰서 개발해서 발송을 해준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일정하게 획일화되어 있는 이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기업이 원하는 것들을 병영을 해서 그들의 맞춤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는 기술력, 이것도 결국은 기술력이긴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과 좀 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정부가 뭔가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상대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낫기는 하죠. 고부가 가치화할 수 있는 기술력, 그래서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글로벌에서 꼭 중국 거 말고 한국 것도 좋대 라고 하면서 그 산업에 대한 다변화를 좀 만들 수 있는 것, 당연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차세대 기술을 선점해야지 나오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물량 공세, 가격 공세에서 조금 우리나라의 전액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꼭 자동차일 필요는 없어요. 이 전액 시장이 자동차 배터리에 국한되지 않고요. 로봇,
웨어러블 아니면 뭐 드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진출해 볼 수 있거든요. 드론용 고출력 배터리라든지 로봇용 뭐 중소형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 소형 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시계라든지 여기 와치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전기 자전거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들 소형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배터리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 또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무슨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거 보셨는지는 모르겠고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때 보시면은 여기 이제 태양이 있어. 그래서 빛이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이 태양에서 전기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을 바로 집으로 연결을 해서 쓰면은 얘가 지금 낮에야 뭐 100이라는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집에서 쓰는 뭐 80이라는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해가 지면 어떻게 해요? 비 오거나 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 여전히 8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해가 안 뜨니 얘가 생성할 수 있는 게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 집이 정전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작은 집을 하나 지어서 여기다가 뭘 하는 거죠? 배터리를 쫙 깔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와갖고 이 배터리를 하나씩 충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연결해갖고 집에 필요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있는 배터리는 이 100이라는 것보다 집이 필요한 80이라는 것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저장을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300이라는 400이라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쫙 깔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밤에도 내가 에어컨을 틀고 밤에도 전등을 켜고 이런 것들 저장했던 이 배터리에서 끌어다 쓰는 거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저장해 놓고 또 끌어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 이 부분에 들어가는 배터리 말고 더 큰 시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저장 장치에 필요한 배터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순하게 자동차라는 개념에서만 벗어난다라고 해도 쓸 때는 진짜 많아요. 사용할 것이 정말 많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가 아니라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변화 이런 것들 무서워하지 말고 물론 이제 돈 많은 회사들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뭐 일단은 좀 영역을 좀 확장한다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은 2차 전지가 마냥 가능성이 없는 업황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정말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업황이다. 다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중국의 독점적인 부분 이것들을 어떻게든 좀 싸워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태양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름 그래도 좋은 기업들을 갖고 있고 그래도 나름 점유율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중국이 워낙에 물량 공세, 가격 공세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에서 태양이 좀 많이 죽기는 했죠. 근데 이런 것들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마음 먹고 국가가 그냥 대놓고선 투자를 하고 그냥 떨이로 막 팔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 우린 또 그거 피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살 길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캠은 여전히 뭐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니까 그냥 지켜만 보세요. 지금 지켜보고 업황이 전환이 났을 때 그리고 엔캠의 뭔가 좀 개별적인 호재가 진짜로 강한 게 떴을 때 그때나 여러분들이 조금 진입 타점을 고민해봐야 되는 거지 지금은 아니에요. 저희 허브경제TV 5주년입니다. 와 정말로 긴 시간 동안 저희가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새길로 빠지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단기 매매 진행해서 이런 결과물도 만들어냈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한 달 전부터 같이 했느냐 일주일 전부터 같이 했느냐 뭐 오늘부터 같이 할 거냐 그쵸? 내일부터 같이 할 거냐 아니면 뭐 안 할 거냐 그건 이제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제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5주년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도 해주고 있고요. 조금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있고 저희가 6주년 7주년에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이벤트가 뭐 저희 며칠부터 며칠까지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5주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로 챙겨드릴 수 있는 것들 꽉꽉 채워서 챙겨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뭐 100명이 오시거나 70명이 오시면 이걸 우리가 감당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한 이 정도만 오셔도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저희가 모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뭐 지금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자리가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이런 이벤트를 기다렸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기회가 맞아요. 뭐 일단 지나가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보이는 요게 기회였구나 이렇게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대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5주년 이벤트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맞습니다. 이것도 스쳐 지나가고 나서 왜 이런 거 이제 안 해요? 이거 10주년 때 할 거예요. 5년 있다가 할 거예요. 10주년 때 여러분이 할 거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5년 동안 기다릴 거 아니면은 이번 기회는 여러분이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